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아사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사경의 진단, 그리고 치료, 또 예후까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경이 어떤 거일까요? 말 자체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비스듬한 사의 목경이라고 해서 비스듬한 목이 기우는 상태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이라는 것이 꼭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경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 외래에 내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아기가 고개를 한쪽으로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터미 타임을 할 때 고개가 기울어진다는 등 혹은 이제 목에서 어떠한 이제 종괴가 만져지는 것을 주 호소로 제 외래에 내원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처음 발견하는 경우는 종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터미 타임을 하게 되면서 아기가 고개를 똑바로 들기보단 약간 기우는 자세가 생기면서 보통은 제 외래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아기가 약 3 개월부터는 이제 목을 가누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목 가누기는 약 6 개월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는 목 근육 사용이 완벽하지는 않아서 아기에게 목 기우는 자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사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통은 이제 제 외래에 내원하는 친구들 중에 가장 흔한 이유는 아기가 이제 목 근육이 목을 가누는 자세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제 목이 기우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사경에 기질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이 기우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경의 원인에는 이제 근성사경과 또 비근성사경이 있습니다. 이제 근성사경은 이제 말 그대로 목에 어떠한 이상이 있어서 목이 기우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비근성사경은 이제 근육에 의한 원인이 아닌 모든 그 사경의 원인이 되는 것을 통틀어 얘기를 합니다. 전체 사경의 원인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뼈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사경이나 또한 혹은 눈의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측경, 예를 들면 이제 사시나 상사시 같은 것에 의해서 아기의 목이 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신경 발달성 질병에 의해서 사경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육병증이나 아니면 다른 발달성 장애에 의해서 목 근육의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근성 사경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클리펠 페일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뼈가 이런 증후군은 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2 번, 3번 경추가 융합되게 되면서 이것이 아기가 목이 기우는 자세로 나타나게 되겠는데 이것은 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경입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 경추와 두 번째 경추의 이상에 의해서도 이제 사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셀 증후군이라는 그 증후군인데요. 1번 경추와 2번 경추를 잘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감염에 혹은 이제 선인적인 어떠한 염증에 의해서 이 인대가 늘어나면서 원래는 똑바르게 정렬되어 있는 경추가 어 아탈구 되면서 아기에게 이렇게 목이 기우는 자세로 나타날 수 있고 뭐 목의 뻣뻣함, 목의 통증 등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다음과 같이 목에 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또 사경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음과 보시다시피 2 번, 4번 경추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바르게 이제 대칭적으로 원래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3 번에 같은 경우에는 반만 형성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와 같이 이제 반만 형성된 경추에 의해서 뼈 이상으로 인해 사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목에 떠나서 인제 눈의 이상에 의해서 사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 드리는 아이의 경우에는 왼쪽 눈에 상사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사시가 있을 경우에는 고개를 똑바로 있을 경우에 눈의 축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사시 마비가 있는 반대쪽으로 얼굴을 기울여서 눈을 축을 맞추어서 고개를 똑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제 한쪽에 마비가 있는 곳이고 이쪽으로 기울면 눈의 그 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눈의 축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두 뒤에 이렇게 농양이 있는 경우에도 사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농양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이런 통증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사경의 어떠한 증상에만 좀 초점을 두는 것보다 혹시나 다른 동반된 증상을 있지 않은지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서 혹시 그런 증상들이 함께 있는지 같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제 근성사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근성사경이란 저희 이제 근육의 어떤 생긴 이제 섬유화에 의해서 사경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저희 몸에는 요렇게 흉골과 쇄골이 있습니다. 이 흉골과 쇄골에서 목 뒤에 약간 두개골 쪽으로 유양돌기 쪽으로 요렇게 붙는 근육이 흉쇄유돌근입니다. 이 흉쇄유돌근이 이제 힘을 주게 되면 고개가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기울게 되고 또한 요게 짧아지기 때문에 아기의 목이 옆으로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흉쇄유돌근의 그 섬유종 그러니까 섬유화로 인해서 근육이 짧아지게 되겠고 보통 아기에서 요렇게 어떠한 볼록한 혹처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근성사경이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측 흉쇄유돌근의 짧아짐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편측의 흉쇄유돌근이 단축되게 되면 고개가 같은 쪽으로 기울게 되고 얼굴은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근성사경의 원인은 사실 인제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에 굉장히 자세 이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인제 양수 과소증이 있던 산모에서 쪼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혹은 이제 분만 시 인제 출혈로 인해서 근육 내에 섬유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혈관 폐쇄로 인해서 구획증후군, 흉쇄유돌근의 원발성 근병증에 의해서 사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성사경은 얼마나 흔할까요? 보통은 이제 발병률이 0.3에서 3% 정도로 알려져 있고, 남자아이가 살짝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한 1000명 중에 3명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아기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성사경의 진단은 초음파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 근육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근성사경의 소견입니다. 정상 근육, 흥중세 유돌근의 소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얇고, 또한 그 안에 그 초음파 음영이 균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성사경의 경우에 초음파는 이렇게 굉장히 근육이 두꺼워져 있고, 또한 그 안에 비균질적인 그 섬유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이 초음파 음영 자체도 굉장히 비균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성사경이 있을 때 고관절의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에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7에서 12% 정도로 동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보통은 이제 사경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골반 쪽도 같이 검사하는 것이 보통은 골반 쪽도 같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아이의 그 골반 주름이 혹은 엉덩이 주름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골반을 돌릴 때 똑같은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릎의 높이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난다든지 할 때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을 때 6개월 이하에는 초음파로, 6개월 이후에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6개월 이전에는 이 이제 대퇴골에 골두 형성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전에는 초음파를 찍고 6개월 이후에는 엑스레이로 확인을 보통은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경을 치료하지 않고 이제 아기가 한쪽만 계속 보게 되면은 반대쪽 후두부가 평평해지는 자세성 사두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아기가 보통은 이제 왼쪽 사경이 있을 경우에 오른쪽만 보게 되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의 오른쪽에 뒤통수가 납작해지고 반대쪽은 튀어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세성 사두의 경우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후두부 차이의 길이를 측정을 하여서 진단을 하게 되겠는데, 6mm 이상이면 사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양측 길이차가 10mm 이상일 때는 헬멧 교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실 자세 교정을 시도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세 교정은 아기의 눌린 쪽이 아니라 이 튀어나온 부분을 밑으로 보게 하고, 아기를 약간은 단단한 혹은 이제 좀 딱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 위에서 잘 수 있도록 자세 유도를 해줍니다. 보통은 사경이 있는 친구들은 이 평평해진 부분을 계속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대쪽으로 돌려주셔도 아기가 보통은 자기 원래대로 자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세 교정을 보통 해주실 때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헬멧은 사실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긴 합니다. 이제 모든 친구들 제 LA에 방문한 모든 친구들한테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쪼끔 더 미용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고가의 치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굉장히 좀 심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효과가 좋을 친구들만 선별해서 보호자분과 좀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 외래에 좀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사두 친구는 아니었고 인제 단두가 쪼끔 심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단두가 쪼끔 심했고 그리고 교정 2 개월로 굉장히 좀 3 개월로 굉장히 좀 어렸던 친구였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으로 좀 보고 그 헬멧 치료를 해볼 수 있겠다 좀 권유를 드렸고요. 이 친구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2 개월 정도 치료하고 많이 호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 교정이 좋긴 하지만 좀 그것으로 좀 치료가 어려운 부분들은 헬멧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헬멧이 또 고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상의하셔서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경의 경우에 이 목에 있는 섬유종의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50% 에서 70%는 생후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아기의 목에 어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여러 아기의 예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척추측만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인제 그 치료를 하지 않았고 사경이 오른쪽으로 계속 기우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인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흉추 쪽에서도 이제 그 척추측만증이 나타났고 이것이 인제 사경 교정 이후에 똑바라진 케이스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로 좀 보여 드립니다. 또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얼굴의 변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귀의 비대칭 혹은 턱뼈나 또 광대뼈에 약간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고 아까 제가 그 흉쇄 유돌근 자체가 목 그 허리 그 흉추에서 그리고 목 뒤의 뼈로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양돌기가 또 당겨지기 때문에 유양돌기 비대증도 생길 수 있고 얼굴에 변형들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 변형의 인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다음과 같이 턱뼈와 여러 광대뼈의 비대칭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성사경의 경우에는 아기가 만약에 이제 기우는 증상이 있을 때 가급적 빨리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굉장히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후 4 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보통 3-4 개월의 치료를 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기가 인제 목이 기울 때 이제 빠르게 발견하고 또 치료한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성사경의 치료는 인제 가장 근본은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흉쇄 유돌근이 짧아져 있고 또한 굉장히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목의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기가 보통은 이제 사경이 있는 경우에는 목이 한쪽으로만 돌아가고 반대쪽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목을 돌아가지 않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럴 때 이 그림과 같이 어깨가 딸려가지 않도록 잘 눌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딸려가지 않고 또 목을 잘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치료실에서도 다음과 같이 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머니께 저희 치료실에서 배우고 또
어머니와 부모님께서 집에서 열심히 또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아기의 목이 또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또 반대쪽으로 기울이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목을 이제 반대쪽으로 기울인다면 이때도 어깨를 반드시 잘 잡아서 딸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냥 목만 돌려주게 되면 어깨도 같이 올라가서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잘 잡고 아기의 목을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게, 아기가 점점 더 크면서 조금 더 목에 힘도 세지고 안 하려고 하는 좀 저항도 심해지기 때문에 막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기가 목을 좀 가누는 시기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되면 근력 강화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는 아기의 원시 반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기는 인제 원시 반사로 목을 똑바르게 하려는 그런 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사경이 있는 기우는 쪽으로 아기를 이제 기울이게 되면 반대쪽으로 목을 올려서 이제 목을 딴듯이 하려는 그런 반사가 있는데, 이 반사를 이용해 사경이 있는 반대쪽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술을 할까요? 보통은 인제 먼저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아기를 인제 먼저 치료를 하게 되겠고, 6 개월 이상의 인제 스트레칭과 여러 가지 도수 치료를 통해서도 뚜렷한 이제 개선이나 뚜렷한 운동 범위 제한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성사경의 수술은 이런 흉쇄 유돌근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괴를 없애는 수술이 아니라 흉쇄 유돌근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트레칭 연장시켜 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양쪽 둘 다 하기도 하는데요. 인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을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이제 보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칭 동작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성사경의 경우에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흉쇄 유돌근이 이제 성장이 비대칭적으로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재발은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제 추적 관찰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 세, 만 3 세까지는 아기의 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뼈와 목 근육의 성장이 이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발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라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경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하고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면은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에게 그런 증상이 있다면 또 가까운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소아과에 가셔서 또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요렇게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어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네. 김현 님께서 물어보셨네요. 네, 사경이 심한 아이는 네, 수술을 하시기도 한다고 해서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이 꼭 필요한가요? 작은 아이들이 수술을 잘 견딜까요? 네, 그래서 사경이 심한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사경이 있는 경우에 먼저 수술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보전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제 보통은 이제 6 개월 이상의 충분한 스트레칭과 또 치료 이후에도 목의 근육 어 늘어남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이 유의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린
굉장히 조금 어린아이들을 수술하는 것이 이제 좀 부담스럽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사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보통은 이제 1세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으로 보통은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김민 님께서 물어보셨네요. 아기들도 물리치료를 받을 때 전기 치료로 받나요? 보통은 이제 사경을 치료를 할 때 전기 치료를 꼭 받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목에 전기 치료를 하는 것이 꼭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목에는 또 중요한 구조물들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 이제 사경 치료를 할 때는 전기 치료를 꼭 같이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신이미니 님. 사경이 있던 아이가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 완전히 나았다고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사실 먼저는 아이의 관절 가동 범위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성사경이 있는 경우에는 목이 반대쪽으로만 돌아갔고 근성사경이 있는 쪽으로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기의 사경, 그러니까 목이 기운 자세도 없는 것이 한 1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저희 외래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아기의 치료를 이제 중단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기의 이제 목 근육과 또 이제 뼈들이 만 3세까지는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이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도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잘 이제 목이 기우는지 안 기우는지 부모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도룡농님. 아기들 사경이 있으면 얼굴이 비대칭으로 자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빨리 치료를 하면 다시 대칭으로 돌아오나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경우에는 아기 얼굴 변형이 크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방치가 된다면 이제 그 얼굴 뼈도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사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상의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민님. 아직 모유나 우유를 먹는 아기들은 수유할 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유를 먹일 때는 어머니의 이제 가슴을 보통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사경이 있는 측을 아기가 고개가 기우는 측을 어머니의 몸 쪽으로 보게 이제 아기가를 수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경이 있는 반대쪽으로 아기가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사경이 있는 측을 어머니의 몸 쪽으로 해서 아기를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유를 먹일 때는 좀 반대로 아기를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일 때는 사경이 있는 측이 바깥을 향하도록 하여서 보통은 이제 그쪽을 아기가 잘 안 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유를 먹일 때는 밖에서 요렇게 좀 주기 때문에 이제 사경이 있는 측을 밖으로 해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젖병을 수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기가 고개를 항상 한쪽으로만 기울이고 있어서 처음에는 습관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혹시 사경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단순 자세 문제인지 사경인지는 병원에 가야만 판단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아기가 이제 터미 타임을 시작하고 아기가 목을 이제 가누기 시작하면서 목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치 않아서 목이 기우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질적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런 자세성 사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제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개가 항상 한쪽으로만 기울고 좀 그 기우는 시기가 지속된다면 한 번쯤 병원에 방문하셔서 혹시나 다른 기질적 원인이 아닐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 아이들은 일정 나이까지는 머리에 숨구멍이 열려 있어서 머리가 약간 말랑하다는데 저렇게 머리 모양이 비대칭이 되며 꾸준히 마사지를 하면 정상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어느 강도로 마사지를 해야 하나요? 네, 보통의 저희가 이제 대천문의 경우에는 약 18개월쯤에 다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머리 모양 변형은 이제 보통은 6개월 이전까지는 많이 변하고요. 이후에는 많이 크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은 외래에서 이제 헬멧 치료 혹은 뭐 자세 교정을 통해서 머리 모양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보통은 6개월 이전까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의 머리는 굉장히 말랑하고 뼈도 굉장히 이제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의 머리에 비대칭일 때 마사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사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서 다소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재우시는 것이 자세 교정이고 그것이 안전한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네, 신이미니님. 아이들 헬멧은 맞춤형으로 제작하나요? 아니면 기성 제품에 머리를 맞춰야 하나요? 보통은 이제 헬멧을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좀 덜 자라게 하고 눌린 부분은 더 자랄 수 있게 예쁜 이제 모양으로 이제 아기에게 맞춰서 좀 좀 맞추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예후가 좀 좋을 친구들, 효과를 많이 볼 친구들한테 권합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기의 인지나 혹은 발달과는 이제 사두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이상이 없고 어찌 보면은 미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보호자분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빠라밤님. 얼굴이 비대칭이 심한 성인은 다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사경이 있었다고 이해돼도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경이 얼굴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얼굴 비대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경도 그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얼굴 비대칭이 심한 환자가 어렸을 때 이제 사경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재미있게 또 얘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같이 또 사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